자, 여러분들이 골프 비거리를 늘리고 싶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혹은 다이어트나 몸 만들기를 위해서 딱 하나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공프라면 당연히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죠. 스쿼트은 나중에 바벨이나 덤벨을 활용해서 중량을 올릴 수도 있지만 우선은 바디 스쿼트라는 훌륭한 운동이 있죠. 오늘은 스쿼트의 기본 동작을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보폭을 어깨 너비 혹은 어깨보다 약간 넓은 너비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폭의 너비는 발 뒤꿈치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발 모양을 11자로 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게 돼서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했었는데 이제 발 모양은 모두에서 한 10도 정도 바깥으로 살짝 벌어진다. 이 부분에는 이견이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앉을 때 무릎의 진행 방향이 중요한데 이렇게 무릎이 몰리지 않도록 발끝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스쿼트에서 가장 잘못 알려진 부분이 무릎의 위치예요. 자, 내려갈 때 무릎이 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걸 너무 의식하는 것도 문제예요. 자, 제가 동작을 취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앉게 되는데 자, 제 무릎이 지금 무릎 바로 위 그리고 약간 앞쪽에 있죠? 그죠? 문제되지 않아요. 이런 게 문제죠. 이런 거. 반면에 발 앞선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허리를 뒤로 빼는 이런 형태가 되면 더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무릎을 다치고 이렇게 되면 허리를 다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쿼트를 하실 때 발 전면에 체중을 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간에서 약간 뒤쪽 이쪽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급자가 되시면 약간 앞쪽으로 쏠리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대퇴 4부에 집중해 보려고.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중간 그리고 약간 뒤쪽 여기에 체중을 실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상체의 유지예요. 자, 아무래도 스쿼트 할 때 이 골반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허리를 아치를 만들거나 지나치게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면 두 가지 다 좋지 않겠죠. 상체를 일자 형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진행하는 중에는 계속 상체가 세워진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시선을 한 45도 위를 바라보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45도 위를 바라본 상태로 쭉 앉으면 이렇게 상체가 무너지기가 쉽지 않아요. 시선을 위로 바라본 채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죠. 다시 시선을 위를 바라보면서 앉아요. 자,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보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안쪽에 모음근이라는 근육이 같이 움직이게 돼요. 자, 이렇게 모음근까지 동원되니까 훨씬 효율적이죠. 반면에 보폭이 좁아질수록 대퇴 4두에 집중이 된다고 하는데 자세가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유연성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앉을 수도 있어요. 풀 스쿼트라고 해서 힙을 더 내릴 수도 있는데 이때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지나치게 앉으려다가 이렇게 힙과 허리가 말리는 거죠. butt wink라고 하죠. 많이들 아는 표현인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내 가동 범위가 허락하는 데까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도 최소한 여기까지는 앉아라. 수평까지만 앉으면 충분합니다. 자, 좋은 자세를 위해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호흡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의 호흡은 힘을 줄 때 내쉬고 힘을 뺄 때 들이마신다고 해요. 그런데 웨이트 트레이닝 경험이 풍부해지면
이런 기본 호흡보다는 숨을 잠깐 멈추는 호흡을 활용하게 돼요. 숨을 깊이 들이마셔서 멈추고 이 복압으로 코어를 유지하는 거죠. 이런 호흡법을 발살바 호흡법이라고 해요. 이 안에 공기 기둥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파워리프팅에서는 브레이싱이라고도 해요. 숨을 깊이 들어 마셔서 머금고 이 복부에 호흡을 가득 채운 다음에 내려가죠. 올라와서 후. 자, 숨을 깊이 들이마셔서 공기 기둥을 만들고 내려가고 올라와서 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요. 자, 이 발살바 호흡법은 여러분들이 중상급자가 되시면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호흡법이에요. 특히 척추, 코어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동작일 때는 이 발살바 호흡법이 대단히 중요하죠. 모든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곰프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템포예요. 대부분의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은 보통 4단계로 구분되죠. 지금 스쿼트를 배우고 있으니까 스쿼트로 설명해 볼게요. 자, 첫 시작 자세, 다음은 힘을 빼면서 내려가는 동작, 정점에서 약간 멈추는 자세, 마지막으로 힘을 주면서 일어나는 동작.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이 4가지에서의 시간 배분이 중요해요. 자, 이 4가지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순간에 천천히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 천천히 앉아요. 그리고 정점에서 잠깐 멈춰. 힘을 줄 때는 이거에 비해서는 좀 빠르게.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점프 스쿼시 되니까 천천히 내려가고 멈췄다가 약간 빠르게 올라와요. 자, 시작 자세로 돌아오면 여기는 쉬는 시간이잖아요. 너무 오래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죠. 바로 내려가요. 천천히 내려가고 멈추고 약간 빨리 올라오고 바로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면서 멈추고 약간 빨리 올라오고. 이런 템포가 너무 중요해요. 자, 근육에 자극을 주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힘을 주는 순간보다 오히려 힘을 천천히 뺄 때 있어요.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은 2가지 형태의 운동이 섞여 있는데, 자, 암컬, 팔 운동을 예로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 올리고 힘을 줄 때는 이두근이라는 근육이 수축하죠. 반대로 삼두근은 이완하고, 이 두 근육의 길이가 변하죠. 양쪽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등장성 운동이라고 해요. 용어는 중요하잖아요. 아, 근육의 길이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자, 스쿼트 마찬가지죠. 동작을 반복할 때 근육이 수축되는 것과 이완되는 것이 섞여 있죠. 자, 이런 등장성 운동이 있고요. 자, 반면에 제가 벽을 막 밀어요. 막 벽을 밀어. 그럼 저는 벽을 밀기 위해서 힘을 엄청나게 주고 있지만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죠. 힘을 주고 있지만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 이런 운동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등척성 운동이 여러분 잘 아시는 플랭크죠. 이렇게 복근 운동할 때 많이 활용하죠. 이렇게 푸시업 자세로 멈춰 있죠. 자, 우리가 스쿼트 동작을 반복할 때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등장성 운동을 할 텐데, 이렇게 정점에서 멈춰 있게 되면 이때 뭐죠? 등척성 운동을 하는 거죠. 자, 지금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지만 저 힘들거든요. 자, 그럼 등장성 운동, 등척성 운동, 등장성 운동, 이렇게 2가지 방식의 운동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번의 동작을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해요. 근데 집에서도 점진적인 과부하를 해야 되니까 무게를 활용해야겠죠. 그럼 막 100kg, 200kg씩 막 쌓아놓고 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쿼트를 할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바벨을 또 쓰게 되겠죠. 근데 집에서 막 바벨 스쿼트 하려고 스쿼트 랙도 사고 막 케이지도 사고 이러면은 집을 집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아니, 집이 아주 넓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홈 트레이닝에서 템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템포를 통해서 점진적인 과부하로 변화를 주는 거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스쿼트를 처음 하시면 이 바디 스쿼트 하실 때, 자, 정자세로 이 정도 속도로 하게 되면, 이 정도로 약간 빠르게 반복을 해도 100개 힘들 거예요, 그죠? 뭐 체력이 좋으신 분들 할 수 있겠지만, 근데 100개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템포를 좀 조절해 볼게요. 자, 내려갈 때 처음엔 한 3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1초 멈추고 1초 올라오고. 이렇게 해도 100개가 쉬워. 그런 분들은 꼭 연락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5초 동안 내려가는 거예요. 자,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2초 멈춰. 하나, 둘, 약간 빨리 일어나.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멈춰. 하나, 둘, 1초. 자, 이런 식으로도 100개가 쉬우면 그럼 10초 동안 내려가. 하나, 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템포를 활용하기 시작하시면 우선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요. 집이 좀 좁아서 홈트를 하는데 부담이 있다면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몇 가지 도구로 충분히 홈트를 할 수 있겠죠. 자, 곰프는 지금 현재 체력을 유지하고 비거리를 유지하고 이런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덤벨 2가지 세트가 있는데 10kg, 15kg 2세트예요. 덤벨 그게 다예요. 자꾸 욕심이 나. 20kg 하나 더 살까? 욕심이 나는데 현재의 몸매, 현재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그 이상의 도구는 사실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나치게 중량 쪽으로, 무게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정확한 자세로 조금씩 동작의 범위를, 유연성을 갖고 넓혀가면서 무게보다는 템포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그런 방식을 한번 해보세요. 자, 트레이닝 방법은 항상 변화를 줘야 되니까 이렇게 템포 위주로 가다가 어느 날은 개수로 가는 거예요. 자, 처음 했던 방식대로 약간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해서 100개, 뭐 200개, 뭐 1000개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다양한 변화, 운동 프로그램 디자인의 핵심이죠. 자, 그리고 홈 트레이닝 외에 헬스장에 가셔서 무게 있는 운동을 하실 때에도 정자세와 템포 위주로 한번 운동을 해보셔라. 그럼 아마 곰프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의 곰프 레슨 여기까지. 와라샷!